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기 종목 분석 전문가 볼 좀 만진 놈입니다. 10월 23일 국내 농구 프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볼 좀 만진 놈의 조합픽을 직접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로 문의를 주시면 조합픽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원주 동부와 고양 오리온의 경기입니다. 원주 동부는 이번 시즌 3승 2패를 기록 중이며 허웅이 지난 SK전 4쿼터에 무릎 부상으로 아웃된 것이 많이 거슬리는 동부입니다. 출전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인터뷰가 있었으나 허웅의 몸상태 체크가 필수적인 동부의 전력입니다. 현재 동부는 김종규, 윤호영의 공백이 확실히 되는 상황에서 허웅과 두경민의 역할이 중요한 동부입니다. 아쉽게도 동부는 이번 시즌 홈에서 2연패를 기록 중인 상황입니다. 반면 오리온은 동일하게 시즌 3승 2패를 기록 중이고 제프 위디의 코트 복귀가 너무나도 반가운 오리온입니다. 고군분투했던 이대성과 디드릭 로슨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해줘야 하는 제프 위디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대성의 활약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대성은 현 시즌 국내 선수들 중 평균 20득점으로 리그 득점 순위 1위에 기록되어 용병급 활약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내일 오리온은 특유의 동부의 빠른 발을 잘 따라가야 한다는 숙제는 가지고 있는 듯 합니다. 나란히 3승 2패를 기록 중인 두 팀이 내일 동부의 홈그라운드에서 승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동부의 가장 큰 적은 분명 부상이라고 보여집니다. 농구라는 스포츠가 워낙 격한 움직임을 가져가는 스포츠이다 보니 매경기 선수들의 몸 상태 체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동부는 김종규, 윤호영의 결장이 여전히 확실히 되어 보이는 상황에서 허웅이 지난 SK와의 경기에서 4쿼터에 무릎 통증으로 아웃되었고 인터뷰에서 잘 걸어다니며 훈련에도 참가했다는 것을 보아 스타팅 라인업에는 이름을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경기를 진행하면서 또 다른 변수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인 만큼 그 부분은 분명히 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동부 또한 홈에서 강점을 보이는 팀이었으나 이번 시즌 홈에서 2연패를 가져가고 있고 상대인 오리온스가 현재 국내 선수 득점 1위에 기록된 이대성과 돌아온 제프 위디, 로슨의 활약까지 가세가 된 상황에서 쉽지 않은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부의 강점은 빠른 발로 트랜지션 상황에서 인사이드 공략 및 외곽 패스로 오픈 찬스로 3점을 넣는 플레이가 잘 이루어진다는 점인데 이 부분을 오리온스가 얼만큼 잘 따라가주냐도 중요해 보입니다. 부상 이탈 전력이 없었다면 동부가 조금 더 외곽 슛에 비중을 두고 점수차를 벌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져가며 승리에 가까웠을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내일 경기는 팽팽한 승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리온의 저돌적인 플레이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면 동부의 득점을 잘 따라가는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동부는 두경민, 허웅, 오리온은 이대성, 이승현으로 마무리되는 득점 상황이 활발하게 이어지며 다득점 상황 속에 팽팽한 승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됨에 따라 다득점으로의 구매가 가장 이상적일 것으로 보이고 어느 팀이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 만큼 굳이 핸디캡을 구매를 하자면 플러스 핸디캡을 선택하는 것이 조금 더 좋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WKBL 신한은행과 삼성생명의 경기입니다. 좀처럼 감을 잡을 수 없는 여자농구 경기입니다. 신한은행은 이번 시즌 2승 1패를 기록 중이며 내일 좋은 득점력을 기록하고 있는 삼성생명을 상대로 김단비의 원맨쇼로는 이길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분명히 김아름, 한채진, 한엄지의 활약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신한은행이집니다. 신한은행은 이번 시즌 2점 성공률이 39.7%로 리그 전체에서 유일하게 30%대의 2점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디펜스만으로는 경기를 이길 수 없는 만큼 분명히 개선돼야 하는 점입니다. 반면 3점 성공률은 31.3%로 리그 3위에 기록되어 있으며 25%의 삼성생명에 비해 좋은 점입니다. 상대인 삼성생명은 1승 2패를 이번 시즌 기록 중이고 신한은행에 비해 공격 횟수부터 슛 성공 횟수까지 득점력에서는 압도적인 삼성생명입니다. 직전 우리은행전에서 김한별 선수의 결정력이 많이 아쉬웠던 만큼 내일 조금 더 침착한 플레이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좋은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는 윤예빈과 배혜윤까지 3명의 플레이어가 신한은행 전체 선수진과 맞먹는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기에 그 부분에 기대를 걸어야 하는 삼성생명입니다. 내일 경기는 인사이드 플레이에서는 삼성생명이 더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고 보여지며 외곽에서 신한은행의 김아름 선수와
삼성생명의 김단비 선수의 외곽 싸움에서 점수가 벌어지냐 아니냐가 결정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생명은 우리은행을 상대로 초반 좋은 흐름을 가져갔으나 패스 플레이부터 디펜스까지 모두 꼬여버리고 노련한 우리은행이 오픈 찬스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면서 외곽슛으로 점수차를 확실히 벌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분명 김단비를 필두로 한채진, 김아름이 서포트를 해주면서 경기를 잘 끌어가고 있는 신한은행이고, 이번 시즌 삼성생명이 당해내지 못한 빠른 농구 스타일을 보여준 우리은행을 제압한 신한은행의 경기 스타일이라면 내일 삼성생명이 고전할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입니다. 데이터상 핵심 3명의 플레이어들의 이전 플레이 횟수를 비교한다면 삼성생명의 김한별, 윤예빈, 배혜윤이 총 61에 122득점, 신한은행은 김단비, 김아름, 한채진, 한엄지 4명이서 34회 68득점밖에 되지 않는 만큼 득점력에서는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즌 삼성생명의 위에 언급한 3명의 선수가 단 2개의 3점슛밖에 없다는 점에서 결국 이들의 인사이드를 어떻게 막아내느냐가 내일 신한은행의 경기 결과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직전 경기에서 흐름을 볼 때 양팀의 경기 스타일과 그에 대한 대응을 고려한다면 삼성생명의 득점 루트가 데이터보다는 저조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며 신한은행이 지공을 통한 경기 운영으로 결론적으로 저득점의 경기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볼 좀 만진 놈도 시청하는 무료 스포츠 중계 커뮤니티 고정 댓글로 확인 부탁드립니다.